네, 점심 먹고 매매 시간입니다. 오전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은 매수세를 받았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 파트너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을까요? 바로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받는 종목들이 있죠. 아티스트 스튜디오, 일신석재, 전진건설 로봇, 그리고 성광밴드까지 올라와 있는데 빠르게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티스트 스튜디오가 지금 이게 사명이 입에 잘 안 붙는 네. 이유가 사명이 변경된 맞아요. 거잖아요. 기존 원래 레몬레인이었죠. 레몬레인이었죠. 네. 네. 지금 오징어 게임 2가 26일인가요? 26일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금 선 반영이 되어서 관련주들이 시세를 내주고 있는데 오늘 그렇게 상승폭이 크지는 않네요. 네, 확실히 네. 이제 기대감에 따른 상승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바라보신다? 이건 보유자 영역이지 않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오징어 게임 1이 상당히 흥행을 많이 했었고 그에 따라서 시즌 2 같은 경우도 넷플릭스 자체적으로 오리지널 컨텐츠인데 제작비가 1,000억 원 이상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준의 투입이 됐는데 그만큼 기대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실제로 지금 어제도 마찬가지로 상한가에 진입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26일 공개 전으로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이미 3개월 전부터 광고에 들어갔었어요. 보통은 한 달 전부터 들어가는데 그만큼 이제 기대치가 높았던 부분들이 있었고 티저 영상 조회수가 1,900만 회 정도 이상이 나왔습니다. 올해 공개됐던 티저 영상 중에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기 때문에 어떤 시장의 관심도가 많이 쏠리고 있지 않나.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부분처럼 이런 것들은 결국에 26일에 공개 이후에 흥행 실적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강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은 좀 보유자 영역이시고 만약에 26일까지 어떤 흥행에 대한 기대를 계속한다라고 하시더라도 보유자분들께서는 좀 반매도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네. 그리고 신규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시면 오히려 네이버 같은 최근에 넷플릭스와 어떤 그 계약을 맺었던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시는 게 오히려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단기간 안에 상한가가 2번이나 나왔습니다.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신규 접근하기에는 당연히 부담스럽고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어느 정도 매도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전진건설 로봇입니다. 오늘 강한 시세를 좀 띄우고 있는데 16%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재건과 관련돼서 재건의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재건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직접적인 수혜주로 좀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직접적인 네. 수혜주 판단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릴 때 네. 결국에 미국과 영국의 어떤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들 수혜 강도가 높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이라든지 영국에서의 연관성을 찾아보면 우선 그 미국 내에서의 이 CPC 콘크리트 펌프카에 대한 시장 점유율 내에서는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물론 니치 마켓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면서 미국과 관련해서 인프라 투자 수혜를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재건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면은 유럽 내에서 이미 재건 관련 사업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튀르키예 관련해서 대지진들이 이제 근 몇 년 내에 있었는데 이때 이제 CPC 신규 매출액이 한 2년 동안 한 500억 정도가 기록이 됐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당시에 이 튀르키예 재건에 들어가는 투입 비용 자체가 한 130조 정도 추정이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종전 이후에 재건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이 한 700조 이상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시장 캐파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이미 유럽 내에서 튀르키예 내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매출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단순 어떤 계산을 했을 때도 적게는 한 3천억 정도에서 많게는 6천억까지도 어떤 이제 그 이익성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에서 강한 시세가 나오고는 있지만 추후에 조정에 대한 흐름들이 나올 때 계속해서 좀 관심 가져보셔도 괜찮은 직접적인 실체가 있는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재건을 제외하더라도 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주가의 향방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성광밴드도 한 5%대 시세를 내주면서 24,400원 단까지 좀 올라왔습니다. 오늘 상승에 대한 배경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확실히 조선 쪽이 드릴 말씀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가장 큰 문제, 오늘 시장에서도 역시나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수급 이탈로 이어지고 있는 시점인데 아무래도 그 흐름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이 고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수출주 단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조선 그리고 피팅 밸브 업체들인데 이 부분을 좀 고려해 보게 되면은 과거에 97년도, 98년도 IMF 당시 때도 클락슨 성과 지수는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환율 자체는 강했었던 모습들을 기억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때 흐름에 있어서 시장을 굉장히 아웃퍼폼했던 것이 조선 섹터였습니다. 네. 그 흐름들이 지금 시점에서도 잘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물론 그 이면에는 수주 잔고가 너무나도 잘 쌓여 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중국에서의 어떤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LNG 선박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잘 잡고 있는 시점입니다. 내년도를 바라보게 되면은 미중 패권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미국에서의 그동안 중단됐었던 이 LNG 수출 프로젝트 재개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국내 이제 그 조선 업종에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조선 섹터의 분위기가 긍정적이라고 하면은 역시나 이제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피팅 밸브 업체가 이제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성강밴드가 가장 이제 대표적인 피팅 밸브 업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팅 밸브 업체 이 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디벨로퍼랑 EPC 업체들이 어떤 발주가 많아지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분위기 자체는 중동발 어떤 수주처가 과거 2010년도 때 좋아졌을 때 그때 수준만큼의 호황기를 좀 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도부터 워낙 중동과 북미 지역에서의 이런 해양 플랜트 건설부터 LNG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화랑으로 인해서 성장 사이클이 진입이 되어 있었고 내년도까지도 기대해 보셔도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30%대의 높은 이익률을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성강밴드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셔도 좋은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같은 약세장 속에서도 상승 재료가 많은 섹터인 조선주가 좀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피팅 밸브 업체죠. 대표적인 성광밴드는 여전히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끌고 가도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또 세 종목을 들고 오셨잖아요. 네. 오리온과 두산바켓 그리고 HMM을 들고 오셨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투표를 통해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공개해 볼게요. 자, 오리온과 두산바켓 34%예요. 오늘은 좀 네. 박빙이었습니다. 오늘 대표님. 굉장히 박빙이었네요. 네. 오늘. 오리온이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지금 네. 뉴스를 봤을 때 중국의 명절 선물로 한국에 과자를 또 선물을 한다고 해요. 그만큼 해외 시장에서 인기가 있고 당연히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이 되겠죠. 네, 확실히 오리온 네. 제품 맛있잖아요. 맛있죠. 초코파이, 후레시베리 너무 좋은데 이런 것들이 정말 해외에서 잘 팔리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이번 4분기에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을 좀 추정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전년 대비했을 때, 동기 대비했을 때 매출액 한 10%, 영업이익도 10% 이상 증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전망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영업이익률 단에서는 거의 18% 이상의 이익성을 자랑할 수가 있는 굉장히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이 실적에 대한 근거를 보게 되면은 해외 매출에 대한 부분들인데 중국과 베트남과 러시아 쪽이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이제 춘절 물량 출고로 인해서 매출액 자체도 10% 이상 성장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고요.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명절 선물 세트 출고 그리고 신제품 효과로 마찬가지로 매출액이 13% 이상 성장이 될 수 있는데 매출액은 올라가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광고비라든지 판관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효율화가 됐기 때문에 이익성이 잘 나온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마진 개선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러시아 같은 경우가 특히나 이번 10월부터 공장 가동률이 100%를 상회하면서 증설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은 실적은 잘 나와주는데 문제는 일단 원자재 비용이 최근에 많이 비싸졌죠. 코코아 관련 원가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12월부터는 일부 제품 가격들이 올랐습니다. 근데 내년도부터는 이 코코아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원재료 가격이 조금 하향 안정화될 수 있는 흐름들이 마련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제품 가격은 유지가 된다. 마진 스프레드가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리온 같은 기업은 이제 이번 4분기부터 내년도까지는 충분히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많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오리온 설명해 주시니까 꼬북칩이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탄탄한 오리온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들고 가보자라는 전략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태호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